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퇴직자가 손대면 절대 안 되는 부동산 5개라는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그동안에 출간한 8권의 저서가 현재 보여지고 나가고 있고요. 퇴직자들의 특징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퇴직자들은 첫 번째는 즐기자형, 두 번째는 다시 일 좀 해보자형, 세 번째는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이러한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즐기자형은 안정적인 소득원이 있는 경우 가능하겠죠. 또 친구와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고요. 다시 일 좀 해보자 라고 하는 유형은 노는 것도 한계가 있고 경제적으로 소득이 좀 필요한 분들이 2번에 속한다. 또 세 번째는 창업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해보자 하는 유형은 경제적으로 수입이 필요해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동안에 오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이제 조직 생활에 대한 그 경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는 창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퇴직하신 후에 퇴직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도 세 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 퇴직 후에 타임라인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생 스케줄이 있어야 되는데, 퇴직 후에도 어떤 그 계획이 좀 없는 경우가 많고요. 또 건강관리도 역시 스케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계획이 없는 것이 계획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역시 무계획은 세월을 그만큼 낭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는 이제 통장을 파먹는 분들이 있다. 이제 고인물은 금방 마른다라는 얘기도 있고, 또 파이프라인이 없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또 힘든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손대면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일단 비도시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입니다.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전 지역, 이 세 개가 비도시 지역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농촌에 있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제일 빠를 것 같아요. 지적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비도시 지역은 정리가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적도를 들고 현장에 가도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잘 몰라요. 또 현황도로를 지적도상 도로로 또는 도로법상 도로로 오판하는 경우도 있고요. 농로를 도로법상이나 지적도상 도로로 잘못 아시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또 내 땅까지 연결되는 도로 상태가 그 진입로를 얘기하겠죠. 파악이 쉽지가 않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발행 허가를 위한 도로 사용 승낙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비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조례가 굉장히 다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면적 제한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 사전에 관공서에서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이제 손을 대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농지입니다. 농지.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많이 있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 농취증을 받기가 어려운 곳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따라서 농취증 발급이 어떻게 되는지는 확인을 반드시 사전에 하셔야 되고요. 대체농지 조성비와 개발부담금을 쉽게 생각하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게는 몇 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나오고 발생할 수가 있다. 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체 산림 조성비라고 하는데 많지 않지만은, 농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비용이나 개발부담금이 많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농지는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6개월만 관리를 안 해도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또 농지를 개발할 때는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농지 같은 경우에는 농사를 짓도록 하는 게 원래 용도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개발을 할 때는 그 규제사항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대면 절대 안 되는 세 번째는 대지 지분이 낮은 공유부동산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분 필지의 가치는 단독 필지 가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분 필지는 우리가 나중에 감정평가 금액도 높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신축 빌라의 경우는 대지 지분이 매우 낮습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지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5평도 안 되게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고, 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 구축 빌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 의사 결정을 해야 되겠다. 또 연립이나 다세대의 경우도 지분이 매우 중요한데, 요즘에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소규모 재건축이 이제 많이 지금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때도 지분이 나의 권리 가격을 결정하고 또 감정가를 높게 받을 수 있는 뿌리가 된다라는 말씀이겠죠. 단독필지의 경우도 공유자가 많으면 이제 투자는 신중을 좀 기하셔야 되고요. 은퇴하시고 또 퇴직하신 분들 손대면 안 되는 네 번째 경우는 용도지역이 좋지 않은 경우입니다. 토지 용도지역은 토지 용도지역이 전용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내가 거기에서 집을 구입을 해서 내지는 집을 신축을 해서 거주 목적으로 한다면 몰라도 투자 목적으로는 전용 주거지역은 적합지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토지 용도 지역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도 피하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이 높지 않기 때문이죠. 또 관리지역에서 보전선지가 포함된 경우, 도시지역의 녹지 중 개발행위 허가가 쉽지 않은 지역, 개발행위 허가는 역시 어렵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공서 방문해서 반드시 담당자와 협의를 하는 게 좋고요. 용적률이 낮은 도시지역의 녹지도 역시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대면 안 되는 것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부동산입니다. 막다른 골목. 특히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경우에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를 주의하셔야 되겠다. 첫 번째,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까지 골목의 길이가 10m 미만인 경우에는 골목의 폭이 2m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또 내가 구입하려고 하는 부동산까지 골목의 길이가 10m 이상이고 35m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골목의 도로 폭이 3m 이상이어야 된다. 또 35m 이상인 경우에는 길이가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부동산까지 골목의 길이가 35m 이상인 경우에는 6m가 넘어야 된다. 도시적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적이 아닌 읍면지역은 4m 이상이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많은 분들이 정말로 실수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숙지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역시 비도시 지역은 투자하는데 이제 공부를 좀 많이 하신 후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요. 두 번째는 농지 투자는 특히 주의해야 된다. 농지는 여러 가지 이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 여러 가지 용도 전용 이런 것들이 규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지자체 담당 공무원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을 얘기하는데 건물보다는 토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토지 공부를 좀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지역이 좋은 곳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용도지역이 좋은 곳은 용도지역이 높은 곳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용적률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느 지역이냐? 상업지역이 되겠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또 유통상업지역, 또 근린상업지역, 이 상업지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제일 좋은 것이 중심상업지역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러한 지금까지 내용을 숙지하신 후에, 특히 부동산 투자 경험이 없고 은퇴하실 때 약간의 퇴직금을 갖고 나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런 투자하실 때에 본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최소한 숙지를 하고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늘은 퇴직자가 투자해서는 안 되는 부동산 5가지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